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8월은 일본이나 우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자신들의 피해자로 우리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본에게는 어두운 미래만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93살의 정신영 할머니는 1944년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당시 할머니 나이는 15살에 불과했습니다. 1년 7개월 일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당시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츠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할머니는 지난해 탈퇴 수당을 신청했고 기록이 없다고 발뺌하던 일본 연금기구는 지난달 초 할머니 통장에 탈퇴 수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온 금액을 보니 931원이었습니다. 아마도 99엔을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황당한 소식은 해외 언론에도 소개됐고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 연금기구는 2009년과 2014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99엔과 199엔씩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과하고 배상했습니다. 2016년 6월 미츠비시는 2차 대전 당시 강제징용된 중국인 3,765명에게 1인당 배상액 우리 돈 1,8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배상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680억 원이 넘으며 전후 일본 기업의 배상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2021년 11월 중국인 강제 노역을 인정하는 1중 5호 평화부전의 비까지 설치했습니다. 똑같이 당했지만 중국에게는 사과와 배상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악마가 있다면 일본을 보고 자신의 자리를 내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전 세계를 향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를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키시다 총리가 NPT 연설에서 기금 창설을 표명, 1천만 달러 거출. 키시다 총리가 UN 본부에서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히로시마가 있습니다. 8월 1일 키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핵무기 참화가 다시 반복될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핵무기 금지를 강조하면서 하나 약 130억 원을 출연해 유스 비핵 지도자 기금을 조성하고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일본에 초청해 피폭의 실상을 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본격적으로 세계 젊은이들을 향해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정치인들의 발언,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국가 사람들이 실제로 일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일본의 피해자 이미지는 더 강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일본의 피해자 주장에 일침을 놓아 아직까지도 논란을 만들고 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참상을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자세히 묘사한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카자와 케이지 작가의 맨발의 갠입니다. 맨발의 갠은 나카자와 케이지 작가가 직접 경험한 자서전 같은 작품입니다. 만화 맨발의 갠은 평화롭던 히로시마에 어느 날 갑자기 원폭이 떨어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본 작품과 같이 갑작스런 재난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화는 시작부터 일본의 군국주의로 인해 전쟁이 시작됐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원폭 역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국민성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괴롭히고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일삼는 일본 국민들의 행동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카자와 작가의 아버지는 일본화 화가였고 반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년 반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전 활동을 펼치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원폭으로 인해 아버지, 누나, 동생을 잃었고 어머니는 피폭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나카자와 작가가 어머니의 죽음을 회고하는 내용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1966년 원폭병원에 입원하여 7년간 투병 생활을 해오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화장에 입회한 나는 경악했다. 뼈가 없었던 것이다. 뼈에 작은 파편들이 약간씩 있을 뿐이었다. 원폭 방사능 세슘이 어머니의 골수를 파고들어 뼈를 녹여갔던 것이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원폭 투하를 초래한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원폭을 투하한 미국을 용서하기가 힘들었다. 맨바레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마 비국민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주인공 겐 가족은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비국민이라 비난받으며 괴롭힘을 당합니다. 히로시마 원폭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반전 만화입니다. 맨바레겐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화이기도 합니다. 2012년 12월 시마네현 마츠에시 교육위원회 사무국은 시립초중학교 교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맨바레겐을 학생들이 자유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따로 서가에 보관하라. 일부 학교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교육위는 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거듭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옛 일본군이 주변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가한 잔혹한 행위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화에는 일본군이 다른 아시아인의 목을 재미로 삼아 자르는 장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 인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는 장면 등이 실려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시 교육위의 판단은 위법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맨바레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서점에서 품절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일본 내에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폭은 어머니의 뼈까지 빼앗아 버렸다. 맨바레겐 작가를 움직이게 한 진정한 분노. 2022년 8월 허프포스트 재팬은 나카자와 케이지 작가와 그의 작품 맨바레겐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지금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반응만 봐도 아직 일본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바레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작중의 표현 중에는 과격, 과잉, 사실 오인의 부분이 있다고 해도 당시 작자 자신의 인식이라는 부분이 강했을 것이고 작품으로서 거기까지의 표현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작품에 대한 이론이나 의견은 그런 걸 비판하면 되는 거고 몇 년 전에 보수 사람들이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도서관에 배척하자는 운동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작품도 이야기 후반에는 게재 미디어의 사정도 있어서 정당색이 너무 강해져서 조금 아쉽다. 나는 이 작가의 생각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의 일반 시민들이 미국에게 학살당했다는 것을 후세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허핑턴 포스트는 일본발 기사를 미국판에도 게재해주면 좋겠다. 유일한 피폭국과 유일한 가해국, 이 두 나라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